카프카의 프라하를 만나볼 책은 미완의 장편소설 성. 토지 측량사로 임명돼 추운 겨울밤 성이 있는 마을에 도착한 케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죠. 다음 날부터 케이는 성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지만 번번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마을로 되돌아오는데요. 갈수록 성은 점점 멀어지고 케이는 미궁에 빠져듭니다. 카프카의 성이라는 소설은 언제 어떻게 쓰이게 됐나요? 1922년에 쓰인 것으로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카프카가 굉장히 이제 심한 폐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작가로서 독립할 수 있을까? 동시에 내가 이 몸으로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정말 사력을 다해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미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도가 있어요. 카프카가 아버지와 느꼈던 그 갈등이 사실 성에서도 묘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비평가들은 성의 모습이 마치 가부장제와 닮았다고 묘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주변에 벽을 쌓았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그 안에 갇혀버렸다. 예, 이 문장이 굉장히 그 카프카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카프카의 성과 또 카프카의 아버지 그리고 프라하는 이제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성의 주인공 K의 직업이 토지 측량사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토지를 측량한다는 것은 사실 식민지를 개척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이 땅을 어떻게 빼앗아야 할지 하기 전의 행동이 사실 토지 측량이에요. 이 토지 측량사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와 사실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그 언어 유희로도 볼 수 있고 또 뭔가 외부 세계에서 성 안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전령, 메신저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성의 주인공인 K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성으로 향해 가는데요. 그 대목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길은 길게 뻗어 있었다. 그런데 마을의 대로인 그 길은 성이 위치한 산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다가도 의도인 양 옆으로 굽어졌다. 성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K가 들어가려는 이 성은 어떤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을 우리 사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점점 그게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그 절망이 K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세상은 K에게 세상을 바꿀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의 청년들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랬거든요. 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일까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왜 그 독일어로 시민이라는 뜻이 베르거인데 그 베르크가 성이거든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카프카의 성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려고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을 향한 멈출 수 없는 발걸음 같은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프라하에 있는 성 하면 프라하 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작품이 프라하 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원래 프라하 성은 이 불타바강 왼편에 그 흐라트차니 성 지구에 위치하는 굉장히 큰 성이죠. 570m의 길이 또 너비는 128m. 그래서 거대한 규모로서 예전에는 정말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죠. 프라하 성은 9세기에 처음으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14세기에 다시 카를 4세가 완성을 했던 거죠. 역사상 거의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 전쟁의 발상지가 바로 이 프라하 성이기도 하죠. 네. 카프카가 묘사한 성의 모습은 실제 프라하 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쇠락한 도시의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이 프라하의 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데 이 카프카의 성은 굉장히 허술하고 뭔가 초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계를 알 수가 없거든요.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는 성의 관료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으로 나오거든요. 이 역시 현대 관료 사회를 뜻하는 것 같아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노인에게는 인터넷에 접근하는 게 성인 거예요. 예, 인터넷에 접근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 수당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이 성과 카프카의 성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서류적으로 완벽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작성하는 게 특히 노인들이나 좀 소외된 사람들, 특히 이방인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디지털 계급사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또 다른 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미래 사회의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카프카가 예견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의 우리 사회와 닮아있고 정보화 사회의 개인의 소외를 또 암시하고 있는 이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